20일 오전 오후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쭉 그 이제 자료집에 보시면 일정이 나옵니다. 이것도 저희가 성공적으로 잘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단 1박 2일 부산 간다거나 강원도 가는 거는 저희가 선착순 80명인데 중복은 안 된답니다. 서울시에서 한 번 갔다 오신 분은 배제가 되고, 그리고 서로 교차해서 갈 수는 있어요. 부산 가신 분들이 강원도 안 가신 분들은 강원도 가시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작년에도 했었는데 또 못 들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좀 개꿀이 된다면 좀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분당국이 이제 통을 사는데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사실은 뭐 역사의 큰 흐름으로 보면 어느 나라든 세계 질서는 강국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약의 방식의 사회입니다. 그건 분명하게 된다. 왜냐하면 과거의 제국주의 시대에는 세계 선진, 앞서가는 선진 나라들 한 10여 개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민족 자결주의에 대해서 각자가 독립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많은 시민이 지배받았던 국가들이 각자 독립했지만 좀 그 당시에 여건이 이상했든지 아니면 국력이 약했든지 아니면 민족적인 감정이 있었던 이런 나라들, 그리고 전범층이 걸쳤던 이런 나라들은 한 5개 국가 정도가 공산국이 되었어요. 그의 대표적인 나라들이 이제 베트남, 그리고 독일, 예멘, 즉 중국과 대만, 우리 남북한 이 5개 국가가 공산국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공산국 된 배경은 각자 다르겠지만 5개 남아있어요. 모두 다 공산국 된 나라들은 우리 빨리 통일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죠. 당연하게 같은 민족 하나가 되어야 되죠. 분단시기 때문에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에서 분단이 되었지만 하나로 되는 건 무슨 민족, 무슨 문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3개 국가를 지금 통일했을 중에 물론 제일 먼저 됐던 것이 1975년에 베트남이 되었고, 두 번째 1990년에 된 것이 독일과 중동맹 마지막에 예멘이라는 나라가 됐습니다. 물론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후발 국가로서 중국과 대만, 우리 남북한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독일의 같은 경우에는 전범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전범 국가였기 때문에 옛날에는 전쟁이 끝나면 전범 국가에는 반드시 증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법상 증거를 내고 전쟁을 해서 피해낸 배상금을 받는 것이죠. 남쪽은 미국이 다 전쟁을 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의 독립대국을 만들어주자 하고 시작했던 것이 지금 분단이 영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트남이나 예멘은 조금 다르긴 다르지만 어떻게 됐든 이 국가들 중에 베트남은 1975년에 통일이 되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독일은 90년대 통일했고 예멘은 90년대 통일했는데 93년에 다시 재분리가 됐어요. 우리는 보통 통일가 되면 다 될 거지만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이 곧 북한이 무너지고 곧 통일될 것이다 해서 이제 하나의 국가로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멘의 경우에는 양국가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통일을 했지만 그 후에 통일 이후에 일을 제대로 처리를 못해가지고 다시 재분리됐어요. 그러다가 94년에 힘이 강한 북예멘이 남예멘을 무력으로 재통일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분단국의 통일 사례에서 교훈을 보통 볼 때는 단독 국가 중심으로 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안보를 중시하는 사람들 베트남 사례를 주했어요. 자, 알아 말이야. 우리가 안보가 약하고 미군이 철수하고 이러기 때문에 월맹인 공산 세력이, 자유 세력이 월남을 무력으로 공산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안보 튼튼히 하고 미군 철수 못하게 하고 우리가 부실하지 않고 지도자가 정말 바른 생각 가져야 되고 주로 이런 식으로 접근했거든요. 그 말은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독일의 방식을 또 보는 사람들은 동독이 변해서 서독으로 체제 통합이 됐다. 그러니까 북한이 변화해야 된다. 북한이 바뀌어야지 이제 남북한이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동서독 통일은 전쟁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피아노를 흘리지 않았으면서 민주화, 평화통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얼마나 좋은데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배울 것이 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동서독 관계에 있어서 따라잡지 못하는 요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단국 통일사를 볼 때는 베트남 방식만 잡고 볼 것이 아니라 또 독일 방식만 잡고 볼 것이 아니라 재분을 했던 예멘 사안까지 종합적으로 보면서 또 한편으로 현재 통일되어야 될 중국과 대남 관계를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보면 통일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통일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통일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분단국 전체의 통일 사례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예멘은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똑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계의 역사는 강국들이 지배하는 세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강국들이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건데 이 식민지 지배받았던 주체가 다 다르지만 베트남은 원래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2차 대전에 참여하면서 동남아시아를 지배하면서 일본 베트남까지 먹었어요. 베트남까지 사실은. 그렇지만 어쨌든 베트남 민족은 사실은 또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북베트남의 창시자인 호지민은 민족주의자면서 북쪽에서 권력을 잡았으니까 이제는 남쪽까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의 나라가 되려면은.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의 세계 전략의 질서는 원래는 2차 대전하면 소련하고 힘을 같이 뭉쳤어요. 왜냐하면 소련이 힘을 뭉쳐야 독일이나 이태리나 일본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련이 그렇게 힘을 합치면서 나중에 보니까 소련이 야만야만해서 거기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계속 확장하는 걸 미국이 파악한 거예요. 같은 편으로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편을 정하면서 실제로는 일을 진행하는 공산주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동유럽이나 그리고 북한의 모든 영역들 땅굴을 파가지고 그걸로 도망가는 거예요. 육지로 들어가서 물로도 가가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미군들이 기각하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뭐 제초제도 뿌리고 뭐 이렇게 막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전투를 이길 수 없는 여건들이 지상작전에서 이길 수 없는. 세 번째는 남베트남의 가족들 형과 동생이 저녁에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저녁에 같이 식구니까. 근데 헤어지는데 형은 북베트남을 위해서 사업하러 가고 동생은 남베트남을 위해서 사업하러 가고. 그게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결정적인 것은 남베트남의 정부들이 지도자들이 썩어버렸어요. 미국이 아무리 지원해도 해도 지가 착공하는 거예요. 지만 보이고시 하는 거예요. 그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계속 선거되고 가난해서 부로 가는 거는 잘정은 하지만 부하게 살다가 가난을 가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통제받는 게 힘들지만 통제를 받던 사람이 자유를 주면 쉽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남베트남 사람들은 자유롭고 부를 가졌던 사람들이 공산통일화되면서 부도 뺏기고 자유도 통제받고 사상도 완전히 세뇌를 교육을 받으니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여러분 역사가 증명했듯이 절대로 사회주의 체제는 번창을 할 수 없습니다. 개혁경제 체제, 개인의 사회권을 배제하고 개인의 창의성, 개인의 이노베이션 이런 거, 과학 발명 이런 것들은 다 자유주의에서 나온 것이지 폐쇄적인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미치는 거예요. 이제. 공산통일을 됐기 때문에 경제가 뭐하냐. 예컨대 공산통일을 시켜서 모두 다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다면 남베트남 사람도 비록 사상은 다르지만 괜찮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공산통일을 하니까 옛날보다 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보트피플이 생깁니다. 통일은 되었지만 같은 민족이 하나의 통일됐던 그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듯하게 좋았지만 구체적인 내 삶에 있어서는 너무나 경제도 힘드니까 보트피플이 100만 명이 해외로 도망가고 뭐 배가 있겠습니까? 뭐좀 일단 도탐대가 타다가 그래서 나가다 거기 한 5, 60만 명이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육지로 간 사람 그게 라오스 캄보디아